2017년 3월 고1 모의고사 중에서 중요한 지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4에서 26번 문항에 해당되는 지문이고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예술 제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읽겠습니다. 절에서 시간을 알리거나 의식을 행할 때 쓰이는 종을 범종이라고 한다. 절에서 사용하는 종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범종은 불교가 중국에 유입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찰로 퍼져나갔다. 중국 종의 영향 속에서도 우리나라와 일본의 범종은 각각 독특한 조형 양식을 발전시켰는데 우리나라 범종의 전형적인 조형 양식은 신라에서 완성되었다. 신라에서는 독창적이고 섬세한 조형 양식을 지닌 대형 종을 주조하였는데 이는 중국이나 일본의 주조 공법으로는 만들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러한 신라 종의 조형 양식은 조선 초기를 기점으로 한 큰 변화가 나타나기 전까지 후대의 범종으로 계승되었다. 첫 단락에서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범종이 각각 나라마다 독특한 양식을 지녔다고 했고 그 중에 우리나라는 신라 때 완성돼서 조선 초까지 계승됐다고 했습니다. 줄친 기억 부분의 큰 변화가 무엇인지는 뒤에 아마 설명이 되겠죠. 두 번째 단락 할게요. 신라 종의 몸체는 항아리를 거꾸로 세워놓은 것과 비슷하게 가운데가 불룩하게 튀어나온 모습을 하고 있다. 이와 다르게 중국 종은 몸체 하부가 팔자로 벌어져 있으며 일본 종은 수직 원통형으로 되어 있다. 각 나라의 종의 모양에 대해서 차이를 설명해 주고 있죠. 범종의 정상부에는 종을 매다는 용 모양의 고리인 용류가 있는데 신라 종의 용류는 쌍용 형태인 중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한 마리 용의 모습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용류 뒤에는 우리나라의 범종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음통이 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신라 종만의 특징이 언급이 되는데 몸체의 형태, 용류에 용이 한 마리라는 것, 그리고 음통이 있다는 것, 이것이 중심이죠. 세 번째 단락, 주조 공법이 발달했던 신라의 범종에는 섬세한 문양들이 장식되어 있어 중국 종이나 일본 종과 차이를 보인다. 신라 종의 상부와 하부에는 각각 상대, 하대라고 부르는 동일한 크기의 문양 띠가 있는데 여기에는 덩굴무늬나 연꽃무늬 등의 불교적 상징물이 장식되어 있다. 상대 바로 아래, 즉 위쪽에 있는 띠 바로 아래쪽에 네 방향에는 사다리꼴의 유곽이 있으며 그 안에 연꽃 봉우리 형상이 장식된 유두가 9개씩 있어 단순한 꼭지 형상의 유두가 있는 일본 종이나 유두와 유곽 모두 존재하지 않는 중국 종과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도 계속 신라 종만의 특징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불룩하게 튀어나온 종의 정점부에는 타종 부위인 당좌가 있으며 이 당좌 사이에는 천인상이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어 가로 세로의 띠만 있는 일본 종과 차이가 있다. 두 번째 단락에 이어서 역시 신라 종의 특징을 언급했는데요. 그런데 25번 문제에 보면은 그림이 그려져 있고 각 부분에 명칭이 써 있거나 혹은 기호로 표시가 되어 있죠. 종의 생김새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복잡하진 않으니까 지문의 텍스트와 그림을 잘 매칭하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죠. 네 번째 단락, 고려시대에는 이러한 신라 종의 조형 양식이 미약한 변화 속에서 계승된다. 그러니까 변화가 있긴 있는데 아주 약했다는 거고 전기에는 상대와 접하는 종의 상판 둘레에 견대라고 불리는 어깨 문양의 장식이 추가되고 유곽과 당좌의 위치가 달라지며 천인상만 부조되어 있던 자리에 삼존불 등이 함께 나타난다. 그리고 고려 후기로 가면 전기 양식의 견대가 연꽃을 세운 모양으로 변하고 원나라의 침입 이후 전래된 라마교의 영향으로 범자 문양 등의 장식이 나타난다. 한편 범종이 소형화되어 신라 종의 조형 양식이 계승되면서도 그러한 조형 양식을 지닌 대형 종의 주조 공법은 사라지게 된다. 신라의 명맥을 이어오지만 고려 때 들어서 변화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죠. 바로 와닿지 않을 수는 있는데 그렇더라도 문제를 풀 때는 신라와 고려 이런 시대의 구분,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시된 부분을 잘 찾아서 봐야겠죠. 마지막 단락, 조선 초기에는 새 왕조를 연 왕실 주도로 다시 대형 종이 주조된다. 대형 종에서 조금 작아졌다가 다시 커진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이때 조선에서는 신라의 대형종 주조 공법을 대신하여 중국 종의 주조 공법을 도입하게 된다.
그러면서 중국 종처럼 음통이 없어 쌍용으로 된 용류가 등장하며 당좌가 사라지고 신라종의 섬세한 장식 대신 중국종의 전형적인 장식들이 나타나게 된다. 조선 초에 새 왕조가 나타나면서 신라 때 갖고 있던 특징들 일부가 달라지고 있네요. 이후 불교를 억제하는 정책에 따라 한동안 범종 제작이 통제되었고 16세기에 사찰 주도로 소형 종이 주조되면서 사라졌던 신라종의 조형 양식이 다시 나타난다. 그 후 이러한 호남 양식과 복고 양식이 병립, 공존한다. 그렇게 존재를 하다가 복고 양식이 사라지면서 우리나라 범종은 쇠퇴기에 접어들게 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의 종이 어떤 특징을 갖고 변모해 왔는지를 서술해 놓은 글입니다. 24번 문제는 글의 내용의 일치 여부를 묻는데요. 각 시대적 특징이 맞게 진술됐는지 우리가 출제자라도 그런 문제를 내겠죠? 1번 선택지에 고려시대까지 우리나라의 범종은 외국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신라종의 조형 양식을 계승하였다. 외국의 양식을 안 받았다고요? 고려 나온 거는 네 번째 단락인데 원나라 침입 이후 라마교의 영향으로 어떤 문양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처음 읽은 선택지 1번이 잘못됐네요. 답입니다. 25번은요. 그림을 통해서 종의 각 부분 그리고 그에 대한 세부 설명을 묶어서 이해하는 거죠. 보기는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범종의 그림인데 A부터 E에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선택지 보세요. 용이 한 마리인 형태의 A는 아까 용이 한 마리 있는 거 용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종을 걸 수 있게 만든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그 종 윗부분이겠죠 아무래도. 자, 그 용류는 쌍용 형태인 중국 종이나 일본 종과는 차이가 있다. 그렇죠. 우리는 용이 한 마리라고 했으니까 2번 선택지 B는 중국 종이나 일본 종에는 존재하지 않는 신라 종의 독특한 조형 양식에 해당된다. 용류 뒤쪽에 우리나라 종에서만 나타나는 음통이 있다는 서술이 바로 이어져서 나왔습니다. B가 그 부분을 얘기하나 보다 자연스럽게 알 수 있고요. 3번 선택지 중국 종에는 C가 존재하지 않고 C는 뭔가 꼭지 형태로 튀어나온 장식이죠. 세 번째 단락에 그 내용이 나오고요. 중국 종에는 C가 존재하지 않고 일본 종에 존재하는 것은 단순한 꼭지 형상의 유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 중간 부분부터 그 설명이 나옵니다. 4번 선택지 일본 종은 신라의 종과 달리 D의 주변에 가로 세로의 띠가 있다. 지금 보기에 당좌가 표시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문양이 들어갔는데 그 설명이 어디 나오나 봤더니 세 번째 단락 밑에서 세 번째 줄 이 당좌 사이에는 천인상이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어 가로 세로의 띠만 있는 일본 종과 차이가 있다. 그럼 일본 종은 천인상이 없는 거잖아요. 띠만 있는 거니까. 근데 천인상 주변에 가로 세로 띠가 있다라고 말한 거 틀렸죠. 답 4번이네요. 자, 그 다음 5번 신라종은 중국종이나 일본 종과 달리 몸체의 정점부가 이 부분보다 즉 맨 아래쪽보다 불룩하다. 아까 항아리 뒤집어 놓은 것처럼 가운데 부분이 불룩하다고 했거든요. 단락별로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만 정리가 되어 있으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정보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지문입니다. 26번 기억, 아까 큰 변화라고 했죠? 조선 초에. 그게 나타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선택지 조선시대 불교를 억제하는 정책을 펴면서 범종 제작이 통제되었다. 불교 억제하는 정책 얘기는 조선 초 이후라고 써 있거든요. 이 내용은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데요. 지문 맨 밑에서 5번째 줄로 올라가면 이후 불교를 억제하는 정책에 따라 라고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후라는 게 조선 초 이후라는 얘기거든요. 1번 선택지는 적절한 진술이 아니죠. 2번 선택지 고려시대의 종이 소형화되면서 신라종의 조형 양식이 전승되지 못했다. 소형화됐다고 나오면서 이어서 신라종의 조형 양식이 계승되면서도 대형종을 만드는 공법이 사라진다고 했지 신라의 조형 양식이 전승이 아예 안 됐다고는 안 했습니다. 2번도 틀린 진술입니다. 3번 선택지 중국종의 주조 공법으로 대용종을 만들면서 중국종의 조형 양식을 따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신라시대까지 유지하던 것이 크게 바뀐 것이 되거든요. 음통이 없어지고 쌍용으로 된 용류가 등장하고 중국종의 전형적인 장식이 나타나고 다 지문에 써 있는 거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문제를 잘 보면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된 이유라고 했죠.
마지막 단락 두 번째 줄 다시 읽을까요? 이때 조선에서는 신라의 대형종 주조공법을 대신하여 중국종의 주조공법을 도입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에 따라 이러이런 변화를 겪는다라고 했으니까요. 26번의 그 이유는 3번이 되겠네요. 15년, 16년, 17년 각각 한 지문씩 대표적으로 뽑아서 읽고 있습니다. 20에서 23번 문항에 해당되는 경제지문, 무역 관련 지문도 비슷한 난도로 세심하게 읽을 필요성이 있는 지문입니다. 우선은 예술 지문부터 했고요. 요즘 학생들이 텍스트를 읽는 작업에 좀 약하거든요. 어떤 요령이나 비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한자 한자 읽으면서 자기 머릿속에서 떠올리고 이해하고 그런 작업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하는 맥락을 비슷하게 이해하면서 읽었는지 체크하시면서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사실 3월 12일로 모의고사가 잡혀 있었는데 이후 일정이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시간은 흐를 거고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든 내신 시험지든 펼쳐놓고 풀어야 되는 시간이 올 거기 때문에 꾸준히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